요즘 뉴스 보셨나요? 금값이 연일 떨어진다고 난리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가를 찍었는데 지금은 한 달 사이에 10%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팔아야 하나,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나. 고민이 크시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물가는 여전히 오르고 있고 세계 경제도 불안정한데 왜 금만 떨어지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금값이 떨어지는데 세계 중앙은행들은 오히려 금을 더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저는 지난 30년간 자산 흐름과 금융시장 사이클을 연구해온 박민석입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일반 투자자들의 자산 관리 상담도 해왔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금값이 떨어질 때가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값이 오를 때 사서 떨어질 때 팝니다. 그런데 성공한 투자자들은 정반대로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그건 금의 본질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금값 하락은 단순한 조정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금 투자 전략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30년간 수백 명의 투자자들을 상담하면서 직접 확인한 원칙들이에요.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왜 많은 전문가들이 금을 포기하지 않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금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나눠주세요. 얼마 전에 제 지인 한 분이 급하게 연락을 하셨어요. 71세 이순희님인데요. 목소리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셨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 박사님, 금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금 전부 팔아야 할까요? 손해보기 전에요. 저는 먼저 여쭤봤습니다. 순희님, 지금 당장 돈이 급하게 필요하신 건 아니시죠? 그분은 그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럼 왜 파시려고 하세요?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뉴스에서 계속 떨어진다고 하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할 것 같아서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가치도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금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금의 가격과 금의 가치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71세 이순희님께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금값이 떨어지는 건 시장이 잠깐 숨을 고르고 있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할 때는 모두가 금으로 몰려들어서 가격이 급등하죠. 그런데 조금 안정되면 일부 투자자들이 수익을 실현하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금의 본질적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 돈은 찍어낼 수 있지만 금은 찍어낼 수 없거든요. 71세 이순희님은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안심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조금씩 더 사 모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매달 일정 금액으로 금을 분할 매수하고 계세요. 그게 벌써 6개월째인데 평균 매수 단가가 처음보다 12%나 낮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팔아야 하나, 사야 하나,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하나?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자산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특히 금값이 떨어지는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5년, 10년의 자산 상황을 좌우하게 돼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고민만 하셨다면 오늘 영상 하나로 명확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뒤에 나올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금값이 떨어질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원칙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금값 하락기에 진짜 투자자들이 놓치지 않는 5가지 핵심 전략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값이 떨어지는 이유부터 이해하셔야 해요. 금은 다른 자산과 달리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함께 겪는 시기에 특별한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세계금협회가 지난 5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금은 평균 10년에서 12년 주기로 상승과 조정을 반복했어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2008년 금융위기 때의 사례입니다. 당시 금값은 25%나 급락했어요. 모두가 금도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3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금값은 2배 이상 반등했습니다. 그때 떨어질 때 산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뒀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급락 뉴스가 나올 때가 오히려 기회예요. 물론 전 재산을 한꺼번에 투자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체 자산의 10% 이내로, 그것도 여러 번에 나눠서 조금씩 사 모으는 게 핵심이에요. 이걸 분할 매수라고 하는데요. 단기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3년에서 5년 이상 보유할 계획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금값이 떨어질 때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혹시 불안해서 팔아버리신 적은 없으신가요?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금의 본질적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금은 화폐 가치가 떨어질수록 더욱 빛을 발해요. 왜냐하면 금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종이 돈처럼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어요. 국제통화기금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2024년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어요.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문가들은 금의 가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68세 김영수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8세 김영수님은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금을 조금씩 모았어요. 주변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 달러가 오를 때 금을 사느냐고요? 그런데 68세 김영수님은 명확한 원칙이 있으셨어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고, 그럴 때 금으로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였죠. 지금 68세 김영수님의 금 투자 수익률은 원금 대비 2배입니다. 10년이 걸렸지만 꾸준히 모은 결과예요. 여기서 핵심은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중앙은행의 매입 행보를 지켜본 거예요.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상승 신호거든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점도 있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만 보고 매수 시점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금리와 금값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해요. 때로는 금리가 오르는데도 금값이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지표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해요. 여러분은 금의 가격과 가치를 구분하고 계신가요?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니에요. 세 번째 핵심은 저점을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밑바닥에서 사려고 기다리세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금의 저점을 정확히 맞추는 건 주식보다도 더 어려워요. 세계 주요 투자 기관들의 보고서를 봐도 저점 타이밍 성공률은 20%가 안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투자자들은 다른 방법을 씁니다. 바로 시간을 분산하는 거예요. 61세 이정민님의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 61세 이정민님은 1년 동안 12회로 나눠서 투자했어요.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으로 금을 샀죠.
그 결과 평균 매수 단가가 15%나 낮아졌습니다. 만약 한꺼번에 샀다면 이런 효과를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심리적으로 편안했다는 점이에요. 금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일정하게 사니까 불안하지 않았대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으로 자동 매수를 설정하세요. 그리고 하락기일수록 금액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에 100만 원씩 샀다면 하락기엔 120만 원으로 늘리는 식이죠.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전액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현금 비중을 최소 30% 이상은 유지하셔야 해요. 급할 때 쓸 돈이 없으면 결국 손해를 보고 팔게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한 번에 사서 후회한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때가 바로 분할 매수의 중요성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네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건 금 투자 방식이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실물 금을 살 수도 있고 KRX 금 거래소를 이용할 수도 있고 ETF로 투자할 수도 있어요. 각각 장단점이 다릅니다. 60대 이상 분들은 실물 금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반면 40대에서 50대는 ETF 비중이 높아요. 거래가 편하고 보관 걱정이 없으니까요. 70세 정혜숙님의 경우가 재미있어요. 처음엔 ETF로 투자하셨는데 나중에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졌을 때 실물로 전환하셨어요. 김치 프리미엄이 뭐냐면요. 국내 금값이 해외보다 비싼 현상을 말해요. 수요가 많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70세 정혜숙님은 이 프리미엄이 낮아졌을 때 실물로 바꿔서 수수료를 절감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ETF로 하시고 낮을 때 실물로 전환하시면 돼요. 단 해외 ETF는 환율 영향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달러가 떨어지면 금값은 올라도 환차손으로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금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각자 상황에 맞는 방법이 있으니까 꼭 비교해 보세요. 다섯 번째 핵심은 리밸런싱입니다. 이게 진짜 수익을 만드는 비결이에요. 금은 주식이나 채권과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주식이 떨어질 때 금이 오르고 금이 떨어질 때 주식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버드 대학교의 자산 배분 연구를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금을 10%만 편입해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평균 30% 감소했어요.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건 심리적으로 안정된다는 의미예요. 64세 윤성호님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 64세 윤성호님은 금이 오를 때마다 일부를 팔아서 현금화했어요. 그리고 금값이 떨어지면 다시 샀죠. 이렇게 계속 균형을 맞추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자산 구성을 점검하세요. 금 비중이 15%를 넘으면 일부를 매도해서 현금이나 다른 자산으로 돌리는 거예요. 반대로 10% 아래로 떨어지면 조금 더 사는 거죠. 이때 주의할 점은 금리 변화에 따라 전체 포트폴리오 균형을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리가 오를 땐 채권 비중을 늘리고 금리가 떨어질 땐 주식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금을 산 후에 점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놔두고 계신가요? 리밸런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5년 뒤 수익률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금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락장을 기회로 바꾸는 생활 속 금 포트폴리오 실천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자산의 10%를 기본값으로 설정하세요. 왜 10%일까요? 이건 경기 변동에 대비한 안전선이에요. 금 비중이 너무 높으면 성장 기회를 놓치고 너무 낮으면 위기 때 보호 효과가 없어요. 10%가 딱 적절한 균형점입니다. 다른 자산이 손실을 볼 때 금이 버팀목 역할을 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면 주식은 반토막이 났는데 금은 오히려 올랐거든요. 만약 그때 금을 10% 가지고 있었다면
전체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월 100만 원씩 10개월로 나눠서 사세요. 한꺼번에 1,000만 원을 넣으면 타이밍을 잘못 잡았을 때 후회하게 돼요. 하지만 10개월로 나누면 평균 단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자산 중에서 금은 지금 몇 %나 되시나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보다 훨씬 적다면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금값만 보지 말고 환율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국내 금 가격은 국제 금값과 달러 환율을 동시에 반영해요. 그래서 국제 금값이 떨어져도 환율이 오르면 국내 금값은 오히려 오를 수 있어요. 특히 환율이 급등할 때가 중요해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이럴 때 금으로 자산을 보호하면 실질적인 구매력을 지킬 수 있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금리와 환율 뉴스를 일주일에 한 번만 체크하세요. 너무 자주 보면 오히려 조급해져요. 한 주에 한 번 정도만 확인하고 매수나 매도 시점을 천천히 결정하시면 됩니다. 요즘 환율 뉴스 얼마나 챙겨보고 계신가요? 매일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전체 흐름만 파악하시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김치 프리미엄이란 국내 금 수요가 몰릴 때 국제 금값보다 국내 금값이 더 비싸지는 현상을 말해요. 심할 때는 10%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실물금을 사면 손해예요. 국제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거니까요. 이럴 땐 ETF가 유리해요. 반대로 프리미엄이 낮거나 없을 때는 실물로 사는 게 좋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하느냐면요. KRX 금시세와 국제 금시세를 비교하시면 돼요. 차이가 3% 이내면 실물로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그 이상 차이가 나면 ETF를 선택하세요. 혹시 금을 팔 때 프리미엄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프리미엄이 높을 때 실물을 팔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작은 팁들이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는 자동화로 감정 개입을 줄이는 거예요. 투자 실패의 70% 이상이 심리적 타이밍 때문에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떨어지면 무섭고 오르면 욕심이 생기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락 공포 때문에 중도에 팔아버리면 평균 수익률이 급감해요. 제가 봤던 사례 중에 금을 2년 동안 모았다가 한 달 하락했을 때 전부 팔아버린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석 달 뒤에 금값이 다시 올랐고 그분은 엄청나게 후회하셨죠. 이런 실수를 막는 방법은 자동화입니다. 자동 이체나 자동 매수 시스템을 활용하면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져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매수되니까 금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투자 결정을 직접 클릭하시나요? 아니면 자동화 하시나요? 저는 자동화를 강력히 추천드려요.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거든요. 다섯 번째는 위기 시기에 교환 가치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과거 환율 급등기를 돌아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여요.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국내 금 가격은 오히려 더 빠르게 상승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불안할 때 금으로 몰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기 시기에는 금이 현금보다 더 빠르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은행에 예금이 동결되거나 환율이 급등해도 금은 언제든 팔 수 있거든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필요할 때 금의 일부를 매도해서 생활비로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계속 보유하세요. 전부 팔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어치 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200만 원어치만 팔아서 급한 용도로 쓰시고 800만 원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혹시 급할 때 금을 팔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금이 얼마나 유용한 자산인지 실감하게 되실 거예요. 여섯 번째로 분산 매수 타이밍을 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언제 사야 하는지 고민하시는데요. 정답은 정해진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값이 5%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는 식이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현재 금값을 기준으로
5% 하락하면 100만 원 매수, 10% 하락하면 150만 원 매수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큰 하락이 왔을 때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팔 때 여러분은 규칙대로 사는 거죠. 이게 진짜 투자자의 자세예요. 7번째는 금과 함께 다른 안전 자산도 함께 보유하는 겁니다. 금만 믿으면 안 돼요. 채권이나 달러 예금도 함께 가지고 계셔야 해요. 금이 10%면 채권 20%, 달러 예금 10% 정도가 적절해요. 왜 이렇게 나눠야 하냐면요. 각 자산이 서로 다른 시기에 빛을 발하기 때문이에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이 좋고 환율이 오르면 달러가 좋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금이 좋아요. 이렇게 분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8번째는 세금을 고려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금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붙을 수 있어요.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야 해요. 특히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하신다면 더욱 중요해요. 금을 현물로 가지고 계시다가 자녀에게 물려주실 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금값의 하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지지만 본질적인 가치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가치도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금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시장이 불안할 때 금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했다가 조금 안정되면 조정을 받는 게 자연스러운 사이클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런 거예요. 저점을 딱 맞춰서 사야 한다. 한 번에 크게 사야 한다. 금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회를 놓치게 돼요. 올바른 관리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을 분산해서 조금씩 사 모으고 자산의 10% 정도만 금으로 유지하고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락할 때 공포에 팔아버리면 100% 후회하게 됩니다. 제가 30년간 수백 명을 상담하면서 본 결과예요. 반대로 분할로 꾸준히 모은 사람들은 5년 뒤, 10년 뒤에 엄청난 차이를 경험해요.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금값이 떨어질 때 불안해서 다 팔아버리면 손실이 확정돼요. 그리고 다시 오를 때 사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결국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파는 최악의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위험은 전 재산을 금에만 몰빵하는 거예요. 금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전액 투자하면 심리적으로 견디기 힘들어요. 급할 때 쓸 돈이 없어서 손해를 보고 팔게 되고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자산의 10%를 금으로 유지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30% 가까이 줄어들어요.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되고 잠도 편하게 자실 수 있어요. 그리고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금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주식이 반토막 나고 부동산이 얼어붙어도 금은 꿋꿋하게 가치를 유지하거든요. 이게 바로 금을 자산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하는 이유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금은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따라갑니다. 10년, 20년 단위로 보면 금의 가치는 계속 상승해 왔어요. 단기적인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보유한 사람들이 결국 승자가 됐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전체 자산을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그중 10%가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만약 그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4주에 걸쳐서 나눠서 매수하세요. 첫 주에 250만 원, 둘째 주에 250만 원, 이런 식으로요. 한 달 안에 10% 비중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으로 추가 매수를 설정하세요.
월급의 5% 정도면 적당해요. 100만 원 월급이면 5만 원씩만 금으로 사 모으는 거예요. 이 작은 습관이 10년 뒤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를 설정하세요. 증권사 앱이나 은행 앱에서 정기 매수를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매달 금을 모아줍니다. 이게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금보다 더 강력한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자산인데요. 금과 함께 보유하면 훨씬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자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자산 관리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금 투자에 대한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을게요.